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첫 번째 영상인데요. 기초 강의입니다. 입문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민법의 공부를 위해서 기초, 베이스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초 과정이나 입문 과정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의 영상이고요. 어느 교수님에게 수업을 민법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서 민법 공부를 하시든 상관없고요. 요 기초 빠르게 끝내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각각의 영상에 10분을 안 넘으려고 하고요. 총 14개 영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40분이니까 3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짧은 시간에 기초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학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주체,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나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교재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도만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권리를 보유,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권리 능력이 있느냐?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자연인과 법인 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존재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자,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자, 의사 무능력자가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일단 유아나 만취자,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자연인이고 사람이니까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자, 만취자라도 술이 이빨에 취했더라도 짐승 같은 놈 요거도 먹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만취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의사 능력이 없는 거냐? 이거는 사람마다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면은 수면 중인 자입니다. 자,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는 자연이니까 저에게 뭐가 인정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죠?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대리인에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거든요. 무슨 의미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법률행위는 했는데 무효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동일한 개념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우리 민법상 의사 무능력자는 결국은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의사 무능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라면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우리 민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제한 무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제한 능력자냐? 첫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는 누구냐면은 19세 미만이에요. 자,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만 19세고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8살까지 미성년자고 19살부터는 성년자가 되고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해요. 일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피한정후견인이 된다. 이게 막 앞뒤가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용어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자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거죠. 따라서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러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개념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으시고요. 혼란스럽거나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